안녕하세요. 하루 10분 2025년 1월 23일 19일차 연습은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어, 무엇이냐면 눈물 나는 약간 슬픈 썰들 있잖아요. 인터넷 등지에 있는 여러 가지 인터넷 슬픈 썰들을 읽으면서 뭔가 자연스럽게 눈물샘을 자극하는 그런 연습을 할 거고 그 속에서 어떻게 눈물이 나는지 어떤 부분에서 눈물이 났고 어떤 감정선을 살리면 좋을지 한번 탐구해보고 싶어서 인터넷에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눈물 버튼을 한번 활성화시키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덕후라는 사이트에서 왔는데 일단 자료 출처는 명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에서 따온 것 같은데 막 대학교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이라던가 그런 여러 등지에서 온 자료인 것 같은데 모여져 있는 자료라서 제가 링크를 일단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슬픈 썰, 첫 번째로는 카톡 모음이네요. 이제 읽으면서 같이 한번 눈물샘을 자극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익명. 뭔가 짠하다. 전화 한 통 드려야겠어. 라는 사연자가 말을 하네요. 엄마, 별일 없니? 네가 아기여서 업고 다니는 꿈을 꾸었네. 맛있는 거 사준다니까 좋아하대. 음, 일단 엄마라고 하면은 일단은 자식으로서, 자식된 도리로서 엄마라고 하면은 일종의 눈물샘이 좀 뭉클해지고 눈물샘이 자극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족이란 것에 아니죠. 가족이란 공동체의 효과인 것 같기도 합니다. 딸 밥 못 나. 서울 가지 마라. 앞으로 엄마가 화 안 내고 잘해줄게. 서울 가면 몸 상한다.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음, 약간 퉁명스러운 뭔가 좀 투박한 경상도 사투리지만 그래도 딸을 걱정하는 마음은 여느 어머니랑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따뜻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짜장 먹는데 엄마 짜장보다 맛없어. 이번 주에 오면 해줄게. 이번 주에 오면 자두 복숭아 수박 있어. 이번 주에 오면 데려다 줄게. 엄마 왜 나 꼬셔? 보고 싶어. 귀엽습니다. 네가 없어서 맛이 없다. 겁나 잘 먹는 것 같은데? 안 먹었거든? 옆에 뼈 아님? 조금 먹음. 귀엽네요. 어머니와 나누는 카톡은 대체적으로 약간 귀여운 모먼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쭉쭉이 빨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완전 애기다. 너무 이쁘지? 엄마 마음속에 땡땡이는 이때 머물러 있어. 아니, 자라난 매 순간이 다 머릿속에 있다. 나도 자라온 모든 순간이 기억났으면 좋겠다. 엄마 진짜 진짜 사랑해. 완전 보고 싶다. 금요일에 봐. 음, 이런 표현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란 게 얼마나 화목한 가정인지 뭔가 유추할 수 있겠군요. 사랑하는 딸, 우리 딸이 커서 알바하다니 기특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네. 아빠, 엄마가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 딸 하고 싶은 것도 못 해주고 엄마가 미안하다. 체력도약한 딸이 알바한다고 하니 엄마 마음이 안 좋다. 기왕이 하는 것 하는 데까지 해보고 힘들면 포기하는 것도 미덕이야. 우리 딸 화이팅! 이제 사회에 내보내려는 그런 이제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지만 어쩔 수 없는 순간이 왔다를 표현을 하는 뭔가 어머니의 서운하고 서운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표현된 것 같습니다. 엄마는 아직도 휴대폰 문자를 못 보낸다. 안 배우려는 엄마를 구박도 하고 타박도 했다. 그러다 어제 진지하게 엄마가 배운다길래 조금 윽박지르면서 가르쳐줬다. 하루매 글 쓰는 법을 익힌 엄마에게 졸업시험처럼 내게 첫 문자를 보내보라고 시켰다. 그리고 내가 보낸 첫 문자. 문자 가르쳐 주어서 고마워. 와, 이건 조금 세네요. 와, 근데 아직 자극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제목 없음. 사랑하는 딸아, 너의 세 번째 수능이 끝났구나. 수능날 축 처진 어깨를 하고 들어온 딸의 모습을 보며 누구보다도 마음고생이 심했을 걸 생각하니 눈물이 나더구나.
아직 세상 밖으로 나가보지도 못한 채 대학의 문턱 앞에서 성공보단 실패와 좌절감을 먼저 알아버린 우리 딸이 너무 안쓰럽고 가엾구나. 저녁도 먹지 않은 채 밤새도록 흐느껴 울 때 엄마도 방 너머로 같이 울었다. 몇 번이고 방문을 열고 보듬어 주고 싶었지만 참고 또 참았단다. 딸아. 엄마는 그리고 아빠는 네가 명문대에 가지 않아도 좋다. 아니, 대학을 가지 않아도 좋다. 네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엄마 아빠는 앞으로도 너의 의견과 결정을 존중해 줄 생각이야. 재수하고 삼수한 지난 2년간의 시간이 언젠가는 너에게 멋진 경험이 되었으리라 믿는다, 딸아. 딸아, 너의 인생의 낙오자가 아니다. 그저 남들이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하며 남들보다 조금 늦게 시작할 뿐이야. 딸, 대학 가면 등록금 하려고 엄마랑 아빠가 모아둔 돈이 있는데 딸이 원한다면 이 돈으로 여행을 보내주고 싶구나. 세상은 넓고 볼 것도 먹을 것도 느낄 것도 많단다. 너의 식견을 넓혀주고 싶구나. 언제든지 말하렴. 오늘은 언제쯤 집에 올 거니? 웃으며 문 앞에서 딸을 맞이하고 싶구나. 누구보다 너를 사랑하는 엄마. 정말 그 딸에 대한 사랑이 듬뿍 물씬 느껴지는 그런 문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읽는데 살짝 눈물이 핑 도는 느낌이 있네요. 이거는 좀 유명하죠. 이제 딸이 되는 분인가 아들이 되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자식분이 저 메타몽 프로필 사진을 하면서 다음 생에는 돌로 태어나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던 사연이지요. 미미 여사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다음 생에는 돌로 태어나거라. 존재감 없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돌로 태어나거라. 생각이라고는 없어서 이리저리 발길을 채워도 슬픔을 모르는 그런 돌로 태어나거라. 엄마 아빠도 없어 잔소리도 듣지 않는 그런 돌로 태어나거라. 근데 너무 너무 슬플 것 같아. 난 담생에는 네 딸로 태어날 거다. 그 엄마는 방 정리 안 해도 뭐라 안 할 거고 약속 안 지켜도 혼 안 낼 거다. 느낌 아니까. 담생에도 엄마 딸로 태어나주면 안 되겠니? 그땐 연습이 되어 더 잘해줄 수 있을 텐데. 약간 이제 처음에는 그런 돌이 되고 싶은 지 돌이 되고 싶은 딸의 마음을 뭔가 읽고 뭔가 그런 걸 시로 표현해 주셨는데 그 중간에 두 번째 답장은 나는 당신의 딸로 태어날 거다. 자식의 딸로 태어날 거다라는 걸로 재치 있게 해주고 근데 그것마저도 뭔가 마음이 아팠는지 마음이 아프셨는지 다음 생에도 엄마 딸로 태어나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신 부분이 너무나 애틋하고 그런 그 순간에도 그 말을 번복한 것만 같은 그런 뭉클함이 있네요. 두 번째는 눈물썰 모음인데요. 네이트판이라는 사이트에서 눈물 펑펑 날 만큼 슬픈 썰 풀어주라 라는 주제로 약간 여러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그런 사연과 그런 슬픈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거라서 아직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답사를 하면서 링크는 모아놨지만 읽어보진 않았는데 어떠한 슬픈 이야기들이 제 눈물샘을 자극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이 댓글들에서 추천순으로 정렬을 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대구 지하철 화재 때 문자가 슬프다고 공유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하나의 뭔가 국가적 재난 상황이기도 하고 뭔가 그걸로 뭔가 메시지를 편가하고 약간 눈물 지을 수 있긴 하겠지만 이거는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부터 시작할게요. 아빠가 췌장암 말기 때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있었는데 아빠가 미안한지 병원 안에 있는 편의점 가서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서 아빠랑 같이 걸어가는데 옛날에는 아빠랑 같이 나란히 걷기가 됐는데 이제는 아빠가 걷는 것도 힘들어 하시고 숨 차시고 해서 중간중간에 계속 의자에 앉아서 쉬는데 아빠가 웃으면서 미안해.
이 말 하는데 그거 듣고 울컥해서 아빠 앞에서는 못 울고 집에 와서 아무도 없을 때 엄청 울었어. 집안에 아픈 가족분들이 있으면은 그 고통이 얼마나 슬픔이 다가올지 저로서는 상상을 할 수는 없지만은 정말 같이 슬퍼해주고 싶은 그런 사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읽겠습니다. 우리 아빠가 소방관이셔. 근데 전에 한번 화재가 크게 났었지. 추운 겨울에 작은 컵라면 하나로 버티고 현장을 지키느라 몇 날 며칠을 집에도 못 오실 정도였으니까. 그때 아빠를 포함한 소방관 분들은 최선의 선택을 한 거였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못 구했다고 욕을 엄청 하셨거든. 그래서 그게 우울증이 온 거야. 약 부작용도 있어서 계단에서 구르기도 하고 매일 술에 의존하셨어. 그래서 그렇게 간신히 잠에 들어도 금방 깨서 미안하다고 우셨는데 그걸 보고 우리 가족들은 다 같이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 아직도 그날을 기억하면 슬퍼지더라. 아, 진짜 소방관 분들은 이제 진짜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정말 멋진 일을 하셨는데 그렇게 질책을 받으시게 될 줄 모르셨을 거고 그런 사실이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은은하게 슬퍼하면서 이미지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할머니는 시골의 어느 공원묘지에 묻혔다. 이듬해 나는 방학을 이용해서 그 근처의 친척 집에 갔다. 우리가 탄 차가 할머니가 잠들어 계시는 묘지 입구를 지나갈 때였다. 할아버지와 나는 뒷좌석에 함께 앉아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우리가 아무도 안 보시는 줄 아셨는지 창문에 얼굴을 대시고 우리들 눈이 띄지 않게 가만히 손을 흔드셨다. 그때 나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처음 깨달았다. 약간 이런 사랑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참 애틋하네요. 세 번째는 초등학생 때 내 짝꿍은 장애가 있었다. 라는 주제의 사연입니다. 사이트는 웃긴 대학이라는 사이트고요. 저 아직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읽어보진 않고 링크만 일단 퍼온 상태예요. 읽어볼게요. 초2 때 우리 학교에는 병설 유치원이 딸려 있었고 특수학급도 따로 있었음. 새학기 시작하고 짝꿍이랑 인사하는 시간이었는데 내 짝은 다운 증후군이 있는 여자애였어. 뭐 그땐 장애 이론 개념이 별로 안 박혀 있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선생님 부탁으로 내가 그의 도우미가 됨. 솔직히 봉사정신보단 선생님이 주는 선물이나 칭찬 때문이었던 것 같아. 하여튼 우리 반과 특수학급을 오가며 수업을 받았는데 늘 자리에 사라져 복도에 돌아다니거나 화장실에 숨는 걸 내가 데리고 들어왔어. 얘가 나갈 땐 항상 미니 쓰레받기 세트를 가져가서 막 여기저기 쓸고 있는데 내가 가져고 막 잡아 끌면 안 간다고 버티곤 했어. 정말 힘이 세서 선생님도 같이 데리러 와야 반에 들어오는 경우가 더 많았고. 수업할 때도 늘 프린트 챙겨주고 대신 필기해줬어. 또 걔가 엄청 아끼는 개구리 동전 지갑이 있었는데 거기 10원, 100원 막 주워 넣어 다녀. 그리고 그거 볼에 막 대고선 이거 이뻐 나 이뻐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어. 애들이 그거 건드리면 막 실내화 던지면서 화냈는데 난 주워다 주기 귀찮고 싫은 마음에 맨날 이쁘다고 해줬던 것 같아. 뭐 그렇게 2개월 정도 보내다가 방, 방 맞았던 운동회 끝나고 전학 가게 됐어. 전학 가는 날 앞에 서서 애들하고 마지막 인사하는데 그날은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어. 짝꿍 엄마가 선생님께 들은 건지 수업 끝나고 우리 반에 찾아오신 거야. 그리고 대뜸 나한테 오시더니 내 손을 꼭 잡고선 눈물을 참으시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정말 고맙다고,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고 수십 번을 말해주시는 거야. 초이였던 나는 살면서 처음 받아보는 어른의 감사에 당황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서 정작 짝한테는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가려는데 짝꿍이 나한테 쪼르르 달려와서 자기 동전 지갑을 선물로 내 손에 쥐어줬어. 늘 소중하게 여기던 제때 내 가장 중요한 물건이고 자기의 전부일 텐데 그걸 나한테 선뜻 내주더라.
그리고선 다음에 보자고 웃으면서 막 손을 들고 날 껴안았어. 평소에 껴안고 그러면 늘 밀치면서 하지 말라 했는데 그때만큼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그냥 어떤 감정인지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 그 이후로 많은 감사도 받아보고 도움을 준 적도 많지만 자기가 가진 전부를 준 짝꿍만큼은 내게 감동을 준 무언가는 없었어. 이제는 낡아 버렸지만 그때 감정을 잊을 때쯤이면 가끔씩 꺼내봐. 짝꿍의 동전 지갑을. 감동적인 사실일까지는 모르겠는데 감동적인 썰이네요. 약간 중간에 울컥했는데 아직까지는 눈물이 난다는 느낌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아주 메마른 인간이기 때문일까요? 네 번째는 가난했던 시절 먹은 치즈 피자를 최근에 다시 먹은 썰 하면서 웃긴 대학에 왔긴 했는데 자료의 구성으로 봤을 때는 아마 DC 인사이드 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읽어볼게요. 그냥 어제 있었던 일인데 재미로 쓰고 싶어서요. 초,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나? 제가 아주 시골 깡촌에 부모님과 살았습니다. 완전 시골. 아버지는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다 쓰러져가는 집 한 칸, 그리고 손바닥만한 밭. 근데 농사도 제대로 안 하고 딱히 뭐 하나 하는 것도 없으면서 해가 머리 위에 뜨면 술 퍼마시고 겨울 되면 비닐하우스 도박장에 가서 살고 뭐만 있으면 여기저기 사고치고 행패 부리고 엄마 때리고 4년, 5년이 가고 엄마가 더 이상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다라고 저를 데리고 무작정 서울에 상경한 게 1997년이군요. 그때 마포구 공덕동이라는 곳에 단칸방 하나 얻어서 살았는데 지금이야 아파트 단지에 쇼핑몰에 장난 아니고 삐까뻔쩍 하지만 물론 그때도 아파트 단지에 있었는데 그 언덕배기에 마지막 산동네, 달동네 그런 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어요. 좌우간 거기 달동네 단칸방에 살면서 엄마는 공예품 같은 거 만들어 가게에 납품하는 일을 하셨고 찢어지게 가난하니 라면은커녕 GOD 어머님께 들으면 맨날 맨날 라면 먹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2인 기조 하루 세끼 밥값으로 쓸 수 있는 돈이 5천 원 있어야 가능한 거야. 밥 반 공기에 멸치, 장아찌 막 그러고 먹고 지금 생각하니 웃지만 아우. 여튼 초등학교 갈라치고 달동네에서 나와 아파트 단지 쪽 지나가다 보면 피자 가게 하나 있었거든요. 도미노 피자. 와, 저게 서울 애들 생일 잔치하면 엄마들이 사준다는 피자구나 했는데 근데 애초에 나 같은 사람들은 못 먹는 음식인 줄 알고 하는데 지나갈 때마다 그 냄새가 예술인 거야. 언젠가 우리 집에 그 도미노 피자집 광고 전단지 온 거 보고 엄마한테 하나만 사 먹자고 난리 난리 부르스를 치니까 엄마는 정말 난감한 표정으로 전단지 한번 보다가 그때 무슨 컨비네이션 하와이안 스페셜 불고기 피자 이런 게 제일 고급이고 그때 물가로 이런 거 라지가 2만 원 좀 넘고 레귤러가 15,000원 정도. 근데 전단지 제일 밑에 있는 거 제일 싼 거 치즈 피자 그냥 치즈 피자 이건 확실하게 기억하는데 레귤러가 9,900원이었어요. 전 메뉴 중 유일하게 10,000원이 안 넘는 메뉴. 이걸 엄마가 지갑, 책, 봉투 여기저기서 1,000원, 100원, 50원, 500원까지 다 꺼내신 다음에 9,900을 만들어 하나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난생 처음 피자라는 거 먹었을 때 그 맛은 야, 세상에 이런 맛이 있구나. 뭐 말로 표현이 안 되죠. 제가 그 피자를 먹고 너무 좋아하니까 그날 이후로 엄마가 1,000원, 2,000원 동전 따로 모아 3개월, 4개월에 한 번씩 그 제일 싼 치즈 피자 레귤러 사주셨더랬죠. 그러면 그게 6조각이면 엄마랑 나랑 2조각씩 먹고 2조각은 랩에다 조심스럽게 싸가지고 냉장고에 두었다가 진짜 배고플 때 꺼내서 데펴 먹고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2000년대에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 많아지면서 엄마가 발빠르게 그쪽으로도 발품 팔아가며 물건 납품하고 정말 빡시게 사신 듯. 근데 중학교 간 다음부터는 그 피자를 먹을 기회가 거의 없었네요. 저희도 중2 때부터 평일엔 주유소에서 일하고 주말엔 편의점에서 일하고 집에 늦게 들어가고 엄마도 여기저기 영업하느라 집에 늦게 들어오고 세상 어떤 엄마가 중학생인 아들을 일하는 게 원하겠냐마는 저도 벌지 않으면 우리 둘이 정말 살아갈 수가 없는 형편이었기에
다른 엄마들처럼 누가 너보고 일하라 했느냐. 너는 공부만 해라. 라고 말할 수 없는 엄마의 마음도 내가 조금 더 일해서 하루라도 빨리 너 공부만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입에 달고 사시던 엄마 마음도 다 이해했어요. 그렇게 서로 바쁘게 일하느라 얼굴 보기도 힘든데 같이 피자를 시켜 먹을 시간이 없었던 거네요. 제가 학교 끝나고 알바하고 밤 10시에 텅 빈 집에 들어와 공부 좀 하다 내 자리, 그 옆에 엄마 자리 깔고 먼저 자고 엄마는 밤 12시 넘어서 들어오면 그때 자고 있는 내 얼굴 보고 저는 자다가 새벽에 나도 모르게 눈 뜨면 그때 옆에서 자고 있는 엄마 얼굴 한번 보고 아침에 학교 가려고 눈 뜨면 엄마는 벌써 밥 차려놓고 장사하러 나갔고 그래서 그때 이승환의 가족이라는 노래가 가슴에 특히 와닿은 건지 모르겠어요. 서로 자는 얼굴밖에 볼 수 없는 마음, 깨우고 싶지만 일에 지쳐 피곤해 곤히 잠든 서로를 깨울 수 없는 마음. 여튼 그렇게 살아 돈도 모이고 대학교 가서는 아파트로 이사도 갔어요. 물론 저도 알바 많이 해서 돈 못했지만 엄마의 능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깡초에서 300만 원 가지고 상경해서 11년 만에 아파트 들어가고 지금은 본인 가게도 있고 시골에서 술주정뱅이 아버지 밑에서 나오시길 정말 잘 판단하신 듯. 아무튼 그렇게 힘들고 배고프고 빡신 10년 지나고 지금은 많이 살만해져서 아버지 생활비도 보내드리고 군대도 다녀오고 잘 살고 있는데 주제도 여친도 있어요. 어제 토요일에 여친네 집에 노트북이 안 된다 그래서 가지고 포맷해주고 점심 시켜주더라고요. 마침 신문틈에 피자 전산지가 있던데 도미노 피자. 옛날에 제가 봤을 때는 앞이 앞에 도미노 마크 있고 뒤에 메뉴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사이즈도 크고 앞에 무슨 아이돌인지 남자랑 개 수지 있고 여친이 뭐 하나 시키라 했는데 와 너무 복잡해서 무슨 까망베르 쉐림프 더블 크러스트 무슨 엣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야, 난 잘 모르겠고 혹시 치즈 피자 있나? 하고 물어봤더니 여친 말 뭐 치즈 케이크 샌드 피자? 아니 그렇게 길고 복잡한 이름 아니야. 그냥 치즈 피자 제일 싼 거. 그러니까 메뉴판엔 없다고 홈피 들어가서 보라니까 홈피 들어가 보니 있네요. 역시나 제일 구석에 제일 싼 피자 미디움 14,500원인 웬만한 거 2만 원, 3만 원대인데 왜 이런 거 시키냐고 맛있는 거 많은데 하는 여친 투정을 뒤로하고 시켜서 배달했는데 냄새부터 그때 포스 여러 한입 베어물니까 와 정말 맛에 기억 능력이 있는지 맛이 머리로 전달되는 건지 15년 전 마포 그 달동네집 주소도 없고 너무 높이 있기 때문에 배달하시는 분이 찾기 힘들어서 직접 꼬깃꼬깃 1,000원짜리 몇 장 100원 500원짜리 동전 다 해서 9,900원을 손에 꼭 쥐고 골목까지 나가 기다리다가 피자 받아서 그 난방도 안 되는 쪽방에서 덜덜 떨며 엄마랑 나눠 먹던 그러면서 행복해서 서로 웃던 기억이 나서 나도 모르게 북받쳐오는 느낌이랄까? 목이 뜨거워지면서 확 막히는 눈물이 느낌이랄까?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네요. 여친이 왜 우냐고 이게 그렇게 맛있냐고 눈을 시뻘개져서 집에 돌아오며 일부러 그 피자 가게 들러서 치즈 피자 한 판을 샀네요. 집에 와서 엄마한테 이거 기억나냐고 옛날에 마포 살 때 시켜 먹던 치즈 피라고 맞다 오랜만이네 이러시다가 한 입 드시고는 이내 내려놓으시더니 그때는 없이 살았으니 이게 맛있었지. 이거 느끼해서 어떻게 먹냐. 너 다 먹으라 하고 안방에 들어가시네요. 참나, 그새 입맛이 변한 거? 하면서 저 몇 조각 먹고 냉장고 남은 거 정리하고 제 방 들어가는데 안방에서 엄마 우는 소리 나네요. 한 번도 우는 거 못 봤는데. 엄마도 다 기억하시나 봐요. 시간들을. 정말 이게 눈물 젖은 빵이라는 건가? 그냥 작은 경험 짧게 쓰려는 건데 길어졌네요. 읽어주신 분 감사하고 곧 시험 파이팅해요. 추신 사랑 얘기는 엄마 사랑해요. 당신이 정말 힘든 일이 있었을지언정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정확하네요. 길이가 긴 만큼 아주 강력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막 펑펑 울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너무 강해서 눈물이 참 나질 않네요. 아, 재밌었습니다. 아우, 너무 감동적이네요. 어이,
울어야 되는데, 울어야 컨텐츠가 진행이 되는데. 다음 썰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FM 코리아라는 사이트네요. 네이트판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썰. FM 코리아라는 사이트가 네이트판에 있는 자료를 갖고 와서 쓴 게시글입니다. 네이트판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썰이라니까 한번 봐볼까요? 신랑이 늦둥이라 저와 나이차가 50년 넘게 나시는 어머님, 저 시집오고 5년 만에 치매에 걸리셔서 저 혼자 4년간 똥오줌 받아내고 잘 씻지도 못하고 딸내미 얼굴도 못 보고 매일 환자식 먹고 간이 침대에 쪼그려 잠들고 4년간 남편 품에 단 한 번도 잠들지 못했고 힘이 없으셔서 변을 못 놓으실 땐 제 손가락으로 파내는 일도 거의 매일이었지만 안 힘들다고 평생 이 짓 해도 좋으니 사람만 계시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정신이 멀쩡하셨던 그 5년간 베풀어 주신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제 나이 33살 먹도록 그렇게 선하고 지혜롭고 어진 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치료를 받고 계시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견디다 못해 제가 10살일 때 집 나가서 소식이 없는 엄마. 상습절도로 경찰서 들락날락 하던 오빠. 그 밑에서 매일 맞고 울며 자란 저를 무슨 공주님인 줄 착각하는 신랑과 신랑에게 모든 이야기를 듣고 눈물 글썽이며 한시라도 빨리 데려오고 싶다고 2천만 원짜리 통장을 내어주시며 어디 나라에는 남의 집 귀한 딸 데리고 올 때 소 팔고 집 팔아 지참금 주고 데려온다는데 부족하지만 받으라고. 그 돈으로 하고 싶은 혼수 사고 싶은 거 사서 시집 오라 하셨던 어머님. 부모정 모르고 큰 저는 그런 어머님께 반해 신랑이 독립해 살고 있던 아파트 일부러 처분하고 어머님 댁 들어가서 셋이 살게 되었습니다. 신랑 10살 되기 전에 과부되어 자식 5을 키우시면서도 평생을 자식들에게조차 언성 한번 높이신 적이 없다는 어머님. 50 넘은 아주버님께서 평생 어머니 화내시는 걸 본 적이 없다 하시네요. 바쁜 명절날 돕진 못할 망정 튀김 위에 설탕병을 깨트려 튀김도 다 망치고 병도 깬 저에게 1초도 망설임 없이 아무 소리 말고 있거라 하시고는 늙으며 죽어야 한다며 당신이 손에 힘이 없어 놓쳤다고 하시던 어머니. 단 거 몸에 안 좋다고 초콜릿 쩝쩝 먹고 있는 제 등짝을 때리시면서 나갔다 들어오실 땐 군것질거리 꼭 사들고 공주야 엄마 왔다 하시던 어머니. 어머님과 신랑과 저 셋이 삼겹살에 소주 마시다가 셋 다 술이 과했는지 안 하던 속마음 얘기하다가 자라온 서러움이 너무 많았던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꺼이꺼이 울며 술주정을 했는데 그런 황당한 며느리를 혼내긴커녕 제 손을 잡으며 저보다 더 서럽게 우시며 얼마나 서러웠노 얼마나 무서웠노 처음부터 네가 내 딸로 태어났으면 오죽 좋았겠나 내가 더 잘해줄 테니 이제 잊어라 잊어라 하시던 어머니 명절이나 손님 맞을 때 상 차린 거 치우려면 아직 다 안 먹었다 방에 가 있어라 하시곤 소리 안 나게 살금살금 그릇 치우고 설거지 하시려다 저에게 들켜 서로 네가 왜 하니 어머님이 왜 하세요 신랑 일을 하게 됐었죠. 제가 무슨 그리 귀한 몸이라고 일 시키기 그저 아까우셔서 벌벌 떠시던 어머님 치매에 걸려 본인 이름도 나이도 모르시면서도 험한 말씨 한 번 안 쓰시고 그저 곱고 귀여운 어린아이가 되신 어머니. 어느 날 저에게 아이고 이쁘네 네 집 딸이고 하시더이다. 그래서 저 웃으면서 저는 정순 땡 여사님 시어머니 함자이십니다. 딸이시오. 라고 할머니 딸 있어요? 했디 있지 서미 땡이 원래 말 딸이다. 이로 아들 두세요. 딸 서희도 있다. 그때서야 펑펑 울며 깨달았습니다. 이분 마음속엔 제가 딸 같은 며느리가 아니라 막내시로 다음으로 또 하나 낳은 딸이었다는 것. 저에게 네가 내 제일 나쁜 손가락이다 하시던 말씀이 진짜였다는 것. 정신이 있으실 때 어머니께 저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하고 잘하려 노력은 했지만 제가 정말 이분을 진짜 엄마로 여기고 대했는지 왜 더 잘하지 못했는지
왜 사랑하고 고맙단 말을 매일매일 해드리진 못했는지, 형편이 어렵고 애가 셋이라 병원에 얼굴도 안 비치던 형님이 돌보신다 해도 사양하고 제가 했어야 당연한 일인데 왜 엄한 형님을 미워했는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사무치고 후회되어 혀를 깨물고 싶은 심정이었답니다. 밤 11시쯤 소변 보셨나 확인하려고 이불 속에 손 넣는데 갑자기 제 손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쥐어주시더군요. 이게 뭐예요? 했더니 소근소근 귓속말로 아침에 옆에 알매가고 침대 밑에 있더라. 아무도 몰래 네 맛있는 거 사 먹어래. 하시는데 생각해보니 점심 때쯤 큰 아주버님도 왔다 가셨고 첫째, 둘째 신우도 다녀갔고 남편도 퇴근해서 할머니 잘 있으셨어요? 자식들 몰라보셔 언젠가부터 그리 부릅니다. 인사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침 7시에 태어난 할머니가 떨어뜨린 돈 주우시곤 당신 자식들에겐 안 주시고 갖고 계시다 저에게 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그날 새벽에 화장실 다녀왔다 느낌이 이상해 어머님 코에 손을 대더니 돌아가셨더군요. 장례치는 동안 제일 바쁘게 움직여야 할 제가 울다 울다 졸도를 3번 하고 누워있느라 어머님 가시는 길에도 게으름을 피웠네요. 어머님을 닮아 시집살이가 뭔지 구경도 안 시킨 시아주머님과 시누이 셋 그리고 남편과 저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위로하며 어머님 안 슬퍼하시게 우리 우애 좋게 잘 살자 약속하며 그렇게 어머님 보내드렸어요. 오늘이 시어머님 가신 지 150일째입니다. 어머님께 매일 좋아하시는 초콜릿 사탕을 사들고 오시던 까만 비닐봉지. 주변에 널린 까만 비닐봉지만 보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님이 주신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베개 밑에 넣어두고 매일 어머님 꿈에 나오면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말해드리려 준비하며 잠은 듭니다. 다시 태어나면 처음부터 어머님 딸로 태어나길 바라는 건 너무 큰 욕심이겠죠? 부디 저희 어머님 좋은 곳으로 가시길. 다음 생은 평생 고생 안 하고 평생 남편 사랑 듬뿍 받으며 살으시길 기도해 주세요. 네. 아, 중간중간 너무 욱욱 해갖고 눈물이 쏟아질 타이밍이었는데 이게 계속 썰의 중간쯤에 계속 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말을 이으려고 눈물을 참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힘이란 참 강력한 것 같아요. 이렇게 텍스트만으로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와, 너무 즐겁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눈물이 났는데, 이 눈물이라는 게 약간 감성적으로 치고 오니까 그냥 욱? 약간 눈물샘에 양동이에 물이 담겨져 있지도 않은데 갑자기 욱 하려는 그런 게 너무나도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읽으시면서 같이 눈물이 나셨나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더 있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더 길면은 루즈해질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로 하고요. 네. 다시 리프레시 다시 리프레시 돼서 더 나은 눈물 연기 연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